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더 뉴 아이오닉 6 시승입니다. 새롭게 페이스 리프트된 신형 아이오닉 6는 4세대 배터리를 도입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롱레인지 EWD 기준 최대 562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기아차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공기 저항 개수 등등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이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 4,100만 원대부터 시작, 롱레인지는 4,300만 원대부터 실구매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하고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를 유광 5가지, 무광 2가지,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 행사에서는 아주 소수긴 하지만 N라인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N라인 같은 경우는 전용 외장 컬러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컬러에서부터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개수가 무려 0.209cd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기아차 중에서 가장 적은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행 가는 거리가 최대 562km까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금형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범퍼의 디테일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주간 주행 등을 포함해서 조금 더 심플해졌기 때문에 확실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도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여주는 디자인 요소가 접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인식이 듭니다. 휠은 기본은 18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오늘 시승해볼 차량들은 전부 다 20인치가 들어가 있는 아이오닉 6입니다.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전부는 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18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400V와 800V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은 사실 이 GMP로 만들어진 전기차가 가장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뉴 아이오닉 6 후면부로 왔는데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이 중앙부의 스포일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이 중앙부의 스포일러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신형으로 오면서 과감하게 삭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됩니다. 중앙부의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공기 와류를 한 번 더 줬기 때문에 전비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대신 트렁크 리드 쪽에 이 스포일러를 조금 더 길게 빼놔서 공기 흐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리어램프의 라이트룩 형상은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범퍼 디테일이 소폭 변경이 되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짠! 이번에는 더 뉴 아이오닉 6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실내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가장 기본적인 블랙 컬러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감성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센터 콘솔에 이 윈도우 버튼들이 위치가 살짝 옮겨가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윈도우 버튼은 도어 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편안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디지털 키를 넣을 수 있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요거는 또 만족스러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런데요. 일단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 틀은 유지하되 디테일들의 변화가 살짝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요번에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 버튼을 눌러서 물어보도록 해볼게요. 나 더워! 공조와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오, 대박. 오, 갑자기 이 풀 오토 에어컨이 3단 제일 최고 등급으로 켜져 버렸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자연어까지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 중에 사용하기가 편리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보스 사운드부터 해가지고 또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세단을 타서 그런지 시트 포지션이 살짝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세단 형태가 고속주행이라든지 장거리를 갔을 때 훨씬 더 편안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일단 저는 더 뉴 아이오닉 6를 타고 도로를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레인지 AW의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추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아이오닉 6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기존에는 77.4kW 배터리가 84kW 배터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다만 저는 그냥 일반 롱레인지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쉽게도 AWD 4륜구동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AWD 기준으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533km를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배터리는 87%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8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어서 그런데 에어컨을 끄게 되면은 최대 504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 아이오닉 6는 NVH와 승차감의 개선에 집중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과거 아이오닉 6를 탔을 때보다 차량이 뭔가 좀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마침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 그리고 지금은 콘크리트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이음새 구간 한 번 더. 그리고 방금은 약간 방직턱과 비슷한 둔턱 구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랬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안락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오닉 6는 휠을 18인치와 20인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쉽게도 풀옵션 차량이라서 20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만약에 18인치 휠 사양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대형 세단을 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락한 하체를 구현을 해줄 것 같고요. 현재 저는 20인치 휠이 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으로는 제네시스의 G80급으로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약간 굴곡 구간 있거든요. 이런 구간 넘었을 때 승차감이 진짜 미쳐버렸어요. 기존 아이오닉 6에도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또 주파수 감응형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잔여 진동, 잔여 충격들을 잘 잡아주고 하체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소프트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었는데요. 신형 아이오닉 6 페이스 리프트는 거기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부드러워요.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갑자기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터널 안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트림을 비롯해서 이 센터 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아이오닉 6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원화해서, 그러니까 투톤으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벌써부터 큰일 났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아이오닉 6 롱레인지 EWD가 아닌 AWD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AWD는 EWD와 비교했을 때 듀얼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마력이 다릅니다. 즉 출력이 더 좋다라는 건데요. 기본 롱레인지 EWD 기준으로는 225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4WD, 그러니까 AWD라서 무려 320마력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이라고 말하기엔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출력이 부족할 수가 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거죠. 그래서 AWD를 넣었을 경우에는 마력과 함께 토크도 증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퍼포먼스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AWD가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AWD를 넣게 되면은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4세대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또 에너지 밀도가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 대비 주행 가는 거리가 꽤 길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4륜 구동을 넣게 되면은 클러스터에 내가 전륜과 후륜 구동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6도 마찬가지로 이 클러스터 전방에 보시면은 내가 전륜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후륜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 6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 모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스무스 모드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스무스 모드로 바꿨을 때 뭐가 차이가 있냐? 일단 전기차를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즉각 토크감 있잖아요. 밟았을 때 쿵 나가고
조금 떼게 되면 훅 이렇게 감속이 되고, 그것 때문에 멀미가 나고 피칭이 계속 일어나서 불편하거든요. 그러한 현상을 줄여줄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지금 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 있는 스무스 모드로 바꿨고요. 약간의 정체가 있을락말락 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페달을 살짝 떼볼게요. 그냥 내연기관 같은데? 내연기관 같아요. 오? 여기서 페달 살짝 깊이 밟아보겠습니다. 약간 내연기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내연기관처럼 쭉 고RPM을 사용하면서 업시프트하고 고RPM 쓰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밟자마자 훅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그 훅이 없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훅 밟아볼게요.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밟은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밟지 않았어요. 그냥 훅 밟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밟아볼게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노멀 모드입니다. 여기서 훅 밟아볼게요. 이렇잖아요. 뭔가 제가 이 헤드레스트에 박치기를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아픈데? 이게 운전자는 뭐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동승자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아니 뭐 운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해지는데, 확실히 스무스 모드는 다르네요. 다시 한번 스무스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다시 한번 훅 밟아볼게요. 훅 밟았을 때 부드럽고 여유있고 소프트하게 가속이 되고 있어요. 오, 확실히 다르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가속감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건데, 사실 요거는 진작에 나와야 됐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한계가 과거엔 있었기 때문에 안 넣은 거긴 하겠지만, 이제서야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될 전기차들에게도 아마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예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막히는 길이고 신호도 지금 정차 구간이라 가지고 이 공조 시스템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스마트 존이라고 버튼이 뭐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아무도 안 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눌렀을 때에는 운전자라든지 탑승객이 있는 쪽에만 에어컨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조금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론트 에어컨을 딱 켰는데 나 혼자 탔어. 그러면은 이 조수석에서도 에어컨이 나오고 뒷자리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이런 스마트 존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은 탑승객이 있는 곳에서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냉방 시스템과 이런 히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거죠. 막히는 길을 지나서 살짝 뚫린 도로를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차가 되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인 저는 조용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녹음기로 한번 녹음을 하고 요거를 컴퓨터로 변환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스피커로 다시 송출되는 음향을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룸에서 소음이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PE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모터에서 조금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소음들이. 근데 신형 아이오닉 6는 요 PE 시스템에도 흡차음재 면적을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4배 정도를 더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흡차음재가 좀 더 많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뭔가 이 힝 하는 이런 회생제동 소리를 제외한다면은 PE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모터 쪽에서 들리는 소음은 솔직히 거의 안 들립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요, 진짜. 이거 뭐 노이즈 캔슬링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그리고 윈도우 버튼은 보통은 도어 트림에 있잖아요, 모든 차량들이. 근데 아이오닉 6는 원래 처음 출시가 됐었을 때도 요 센터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위치가 요 중앙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신형으로 오면서 조금 더 운전석과 가까운 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윈도우를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살짝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시속 80km,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다시 윈도우도 내려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원해. 다시 닫아볼게요. 되게 조용하죠? 일단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전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뉴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도어 실링의 구조나 마감을 좀 변경을 했다고 해요. 제가 보통 이 외부 소음 유입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에 따라서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보다는 도어 실링의 마감이나 소재가 조금 더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오닉 6는 그러한 부분을 잘 캐치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립니다. 자, 그럼 이제 살짝 밟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AW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2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거든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와! 아, 이 사륜구동의 짜릿함! 오호!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이렇게 고속으로 가는데도 고속 직진 안정성이 꽤나 수준급입니다. 최근에 제가 SUV만 탔어가지고 감각이 달라요. 확실히 세단은 승차감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고속으로 달렸을 때 이 안정감이 사뭇 다릅니다. 이거는 SUV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장르인 거예요. 진짜 재밌다. 근데 너무 잠깐 밟아봐서 아쉬울 정도인데요. 너무 아쉬울 정도입니다. 아,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키자마자 소리 혹시 들리세요? 되게 이국적인 사운드가 납니다. 요거는 기존 액티브 사운드와 비교했을 때 바람 소리라든지 차량에 달렸을 때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사운드 있잖아요. 소음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사운드가 미묘하게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 이제는 약간 굽이진 길을 갈 차례입니다. 전방에 방지턱도 되게 많거든요. 방지턱 한 번 더. 아, 근데 확실히 진짜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세단 중에서는 그래도 승차감은 탑급에 속해요. 탑급에 속합니다. 여기 방지턱 왜 이렇게 많아요? 승차감을 느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시승 코스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타봤었던 전기차 중에서 역대급입니다. 사실 1억 원이 넘는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좋거든요.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1억이 넘기 때문에 보조금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아이오닉 6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 세단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체 감각, 승차감이 진짜 럭셔리 전기차와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체 감각에 정말 많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43psi랑 42psi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죠. 공기압이 43인데도 불구하고 휠이 20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진짜 괜찮은 겁니다. 여기 또 갑자기 왜 노면이 없어져서 오프로드죠? 오프로드를 가더라도 노면에 요철들을 꽤나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하체가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 기본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데일리한 주행에 맞춰서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었는데요. 신형 더뉴 아이오닉 6 페이스 리프트는 더 좋아졌습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게 18인치, 기본 인치 수인 18인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타이어 편평비가 늘어나니까. 와, 진짜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 한번 타보시면은 저의 말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형 아이오닉 6는 아이페달 3.0과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풋 브레이크 없이 정차까지,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차속과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지능적으로 감속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차가 알아서 제동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꾹 누르게 되면은 이게 아이페달 모드로 지원이 됩니다. 아이페달 모드까지는 원래 있었죠. 여기서 반대편으로 꾹 누르면 오토 모드가 또 지원이 되거든요. 오토 모드가 아이페달 3.0,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제가 감속을 하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생제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막히는 길에서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에는 풋브레이크를 거의 밟을 일이 없도록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와인딩을 달리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세팅하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도 연동이 되면서 이 픽셀 라이트도 쫙 바뀌거든요.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 그래픽도 훨씬 더 화끈하게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과 더해져서 그런지 진또배기 고성능 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아이오닉 6는 고성능 차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에 AWD를 추가하게 되면은 약간의 고출력 차가 되는 거죠. 고출력과 고성능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출력은 이제 직발만 해당하는 거고요. 고성능은 거기다가 코너링 성능부터 해가지고 차량의 횡강성 능력, 뭐 그립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는 고성능보다는 고출력에 조금 더 가까운 차량인 거죠. 아무튼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핸들도 뭔가 약간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향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도 신형 아이오닉 6에는 아이오닉 5N 아시죠? 엄청난 고성능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에 들어가는 U 조인트가 아이오닉 6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6N 말고 기본 아이오닉 6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에. 그래서 스티어링 휠 조향 응답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조향 성능이 진짜 뭔가 약간 고성능차 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닉 6로 서킷을 달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서킷 주행을 하더라도 꽤 재밌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PMSA, 페달 오조작 방지 그 기능이 신형 아이오닉 6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량이 알아서 지능적으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면에 있어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네요. 지금 약간 굴곡진 길이거든요. 이랬을 때 조향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조향이 잘 들어와요. 오. 여기서 그립 감지 시스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터치를 하더라도 바로 경고문이 사라집니다. 자, 현재 저는 기착지에 거의 도착을 해가기 때문에 전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81%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하는 거리는 426km, 공조 안 썼을 때에는 443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 쪽을 보시면은 현재 전비가 6.0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AWD에 20인치 휠이 껴져 있어서 복합 전비는 4.8km가 나오는데요. 오늘 고속주행을 조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6km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4세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용량도 늘어나고 또 최신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의 집약체가 전비에서 티가 나네요. 잘 나옵니다. 짠! 그리고 이번에는 더 뉴 아이오닉 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마침 또 방직턱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제가 1열에서 한 50km 정도 운전을 하면서 더 뉴 아이오닉 6는 하체가 정말 좋아졌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 극찬이 2열도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방향 1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가 주변에 막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어서 노면이 엄청 좋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크로드를 달리는 것처럼 2열의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한 번 더 방직턱 넘어볼게요. 전방에 있는 방직턱은 높이가 살짝 높아 보입니다. 야, 이거 진짜 20인치 휠을 달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18인치 사양은 거의 뭐 G90급으로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방금 맨홀을 밟았는데요. 좌우 고저차가 높은 방직턱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게 반응을 해주는데 지금처럼 맨홀 구간이라든지 한쪽만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갔을 때 승차감이 대부분은 안 좋습니다. 모든 차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이오닉 6는 전후륜에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주파수 감음형 쇼바도 들어가 있고 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하체 감각을 위한 이런 세팅들이 다 많이 바뀌었다 고 합니다. 댐핑도 새로운 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노면의 요철들, 특히 지금처럼 맨홀, 여기 맨홀 진짜 많거든요. 맨홀은 제가 요쪽만 지나갑니다. 맨홀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도 물론 노면의 피드백을 알려주고 있긴 하죠. 알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덜컹 하고 나서 잔여 진동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하고요. 또한 20인치 휠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정말 많이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야, 이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의 차들이 컴포트하고 편안하고 말랑말랑한 하체를 세팅을 해 놓으면은 잔여 진동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하이드로 부시라든지 다양한 주파수 감음형 쇼바라든지 다양한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해준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디테일들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냥 지금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그래서 승차감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서 그런지 페이스 리프트 되기 이전의 아이오닉 6는 택시로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모델이 별도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아이오닉 6를 좀 몇 번 타봤었는데 와, 장거리를 가도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편안한 전기차인데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상품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1열의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똑같이 맞춰둔 상태이거든요. 근데 레그룸이 미쳤어요. 제 기준으로 2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방직턱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계속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1열보다는 2열이 살짝 더 멀미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살짝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너를 지나갈 때 아무래도 얘는 조향이 지금 앞바퀴밖에 안 되잖아요. 후륜 조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향을 했을 때 1열은 되게 민첩하게 착착 잘 따라 나가주는 느낌이 있는데 2열은 아무래도 이게 실내 공간을 위해서 휠 베이스를 길게 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의 롤링이 발생이 되고요. 하중 이동이라든지 무게중심도 뭔가 1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안정감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계속 지금 이게 산을 가로지르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귀도 멍멍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구간을 갔을 때 일반적인 전기차로만 가면은 정말 멀미가 심하게 납니다. 안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기에 승차감까지 안 좋고 또 막 롤링, 피칭, 바운싱 온갖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는 편안한 하체를 지향하는 차량들 중에서는 나름 비교적 준수하게 코너에서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20인치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 18인치면은 또 이야기가 살짝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노면 때문에 아까 공간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레그룸은 제 기준으로 2뼘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해도 전혀 닿지가 않죠. 그리고 4륜구동인데 지금 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센터턱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가 완전 풀 플랫, 완전 평평해요. 그래서 최대 5인이 탑승이 가능한 차량들 정말 많지만 5인 못하는 차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는 5인이 타도 불편하지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암레스트를 굳이 빼놓은 이유가 지금 제가
음료수를 테이크아웃을 해왔거든요. 만약에 이 센터 암레스트를 안 펼치게 되면은 2열에서는 컵을 놓을 만한 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도어 쪽에 물병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500ml짜리 생수 기준인 거고, 요거는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적인 테이크아웃 톨 사이즈거든요. 요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했다 하면은 2열에 앉은 승객은 무조건 이 암레스트를 열어야지 컵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암레스트를 빼면은 컵홀더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단점으로 지적이 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6 다 좋은데 2열에 헤드룸이 너무 부족해서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키가 165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조금 긴 편이라서, 제 자랑이긴 하지만 다리가 긴 편이라서 상체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앉은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주먹 한 2개 정도 나오거든요. 전혀 좁다라든지 전혀 불편함은 없지만, 키가 크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루프가 여기 정수리가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차량을 보시고 앉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짜잔! 뷰가 바뀌었죠. 저는 지금 2열 중앙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우참하고 있는 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 전까지 일반 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편안하게 제일 상석에 이쪽에 앉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중앙 시트에 앉으니까 약간 낑겨 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트 쉐입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 좌우 시트는 좀 아래로 이렇게 딱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탔을 때 안락하게 느껴질 수 있게 쉐입이 져 있는데, 이 중앙부 시트는 뭔가 위로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솟아 있어가지고 실제로 헤드룸도 여기는 제가 주먹 2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먹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키 큰 분들은 여기 중앙에 못 앉겠는데요? 앉으려면 이렇게 한껏 접으셔서 이렇게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불편하겠죠? 아무튼 제 기준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헤드룸이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온다 인 거고, 일단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요소가 뭐냐면 이 엉덩이 시트가 위로 솟아 있으면서 2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엉덩이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열은 진짜 1열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도 좋고 조용하고 거의 뭐 플래그십을 상회할 정도의 고급성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 저 거짓말쟁이 될 뻔했잖아요. 고속으로 주행을 하니까 뒤에 솔직히 말해서 저 트렁크 열린 줄 알았어요. 근데 트렁크라든지 도어가 열리면은 이 경고문이 뜨잖아요. 지금 다 닫은 상태입니다. 창문도 싹 다 닫은 상태예요. 뭐 연 게 없어요. 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열에서는 정말 조용하게 느껴졌었던 정숙도가 2열에서는 뭔가 자꾸 뒤에서 외부 소음 유입이 많이 울려 퍼집니다. 뭔가 어디서 바람도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솔직히 말하면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MBH 실내 정숙도는 1열하고 비교했을 때 2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는 분명히 승차감도 1열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고속으로 주행을 하니까 2열은 자잘자잘한 진동들이 계속 탑승객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충격은 잘 흡수를 시켜줘요. 근데 자잘한 충격들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살짝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고 승차감도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고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좋긴 하지만, 너무 큰 바램, 그러니까 고급감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바란다면은 오히려 실망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씩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데일리로 탔을 때에는 분명히 만족스러운 전기차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된 더 뉴 아이오닉 6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디자인의 변화보다는 성능의 변화가 더 압도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가 높게 나와서 가장 만족스럽게 느껴졌고요. 또한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컴포트한 하체와 함께 조용한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어서 플래그십 부럽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